안녕하세요. 빈트라이즈입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좀 늦잠 자다 보니까 머리를 못 감았네요. 그러다 머리가 떡이 돼가지고 또 영상은 촬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모자를 좀 써봤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제 비조프렉스를 소개하면서 카메라 소개라든가 장비에 대한 그런 거 소개, 간단한 사진 촬영 방법 이런 건 너무 형이하학적이기 때문에 사진을 오래 한 저로서 또 사랑하는 저로서는 형이하학적인 거를 자꾸 유튜브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성익상학적인 분야를 다뤄보려고는 했는데 능력은 안 되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는 사진 장비 이런 소개는 좀 그만하도록 하고 앞으로 제가 예전에 다녀온 해외여행 사진이라든가 그런 걸 위주로 이야기를 좀 하고 간혹 이렇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삶의 지혜라고나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지혜를 우리가 이제 많이 찾을 때 어디서 많이 찾냐면 삶의 지혜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살아간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지혜를 찾는 거죠. 보통 그리스 신화라든가 로마 시대, 유럽 이런 데 사람의 살아가면서 느낀 점, 먼저 사신 분들이 남긴 말, 철학 이런 걸 공부하게 되고 또 동양의 쪽에서는 동양 철학을 주로 공부를 하는데 주로 배경이 되는 데가 주로 중국 쪽이죠. 중국의 춘추 시대, 전국 시대, 그리고 여러 한나라, 당나라 이렇게 거치면서 현세 올 때까지 우리나라의 문학이라든가 모든 영향권이 중국의 오랜 세월 동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죠. 어떤 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지혜, 그거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취사선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게 뭘 얘기해 볼까 하다가 예전에 이렇게 이거 제가 젊을 때가 제가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나이는 지금 이제 저도 60고개 바라보면서 이제 뛰어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고 그러나 적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을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논해도 욕을 먹지 않을 나이는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살아온 경험, 사회생활하면서 느낀 점, 또 그런 걸 바탕으로 또 여러 가지 인문학 책을 보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서놓은 책들을 제가 느끼고 깨달은 그런 가슴에 와닿는 글들을 예전에 블로그에 많이 올려놓고 했는데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유튜브로. 요즘 시대에 유튜브라는 게 생기면서 아마 1인 미디어 체계가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이렇게 다니면서 좀 방송, TV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TV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뛰어난 사람인가, 훌륭한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항상 물음표를 찍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 자꾸 제 주변 사람을 보게 되는데, 제 주변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주변에 보면, 말주변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TV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 보면, 내가 봤을 때 주변의 사람보다 훨씬 떨어지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치 TV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이러면,
뭐 그게 사회의 정론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굳어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런 게 하면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뛰어나서 뛰어난 TV 나왔는가? TV에 나와서 뛰어나지게 보이는 건가? 항상 그런 걸 있거든요.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 지금은 이제 1인 미디어가 시대가 되니까 이제 무한 경쟁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먼저 시골에서든 중소도시에서 사던 사람들이 뭐 어떤 방송사에 나올 그 능력이 안 되죠. 나올 인연도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시골에 사는 사람을 누가 어떻게 알고 TV 출연을 하겠습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뭐 그런 학위 이런 게 없잖아요. 뭐 누가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소도시에 산다는 그런 좀 이유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TV에 나오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뭐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이지만 TV에 나오지 않으면서도 더 훌륭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다. 그래서 세상은 넓다. 그래서 항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잘난 것 같지만 이 세상, 이 대한민국, 이 지구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고 은하수의 별만큼이나 많다. 그래서 늘 겸손하고 나대면 안 된다. 저는 뭘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말과 행동이 잘 되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그런 마음으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만나보면 크게 뭐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훌륭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뭐 TV에 안 나가려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뭐 이 TV라고는 뭐 있는데 이거 뭐 본지 한 10년 됐을 거야. 안 본 지가. 그래도 뭐 제가 힘없는 백성이다 보니까 뭐 TV 수신료인가 뭔가 그거는 어디 뭐 아파트 관리비에 뭐 계속 빠져나가는 걸 아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할 방법도 없고 그냥 뭐 부르기 돕기 한다 생각하고 뭐 아이도 뭐 그 뭡니까 아파트 관리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뭐 아파트 관리비 내면 TV 수신료가 빠져나가고 있겠죠. 누가 좀 능력 있고 좀 똑똑한 사람들이 또 그런 거 빨리 좀 해결해 주면 좋은데 왜 보지도 않는 TV 수신료를 내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좀 늦게 했어요. 제가 이 유튜브 계정을 2010년도에 이렇게 계정을 열었더라고요. 그때 이제 몇 개 이렇게 재미를 올리다가 지금 다 취업 보고 뭐 최근에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올리진 않지만 계속 유튜브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제 정보를 취득하고 제 지식을 넓히고 이런 걸 하거든요. 이건 뭐 제가 저의 잘못된 생각일지 모르지만 TV보다는 100번 낫다. 왜? 여기는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가 10만, 100만, 뭐 1000만 이렇게 유튜브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다만 그분들이 어떤 인연이 안 닿아가지고 TV에 공중파에 나오지 못할 뿐이지 훨씬 더 출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무한 경쟁 시대 때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백과 줄 없이도 자기 스스로 유튜브를 통해서 훌륭하게 자라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도 능력은 없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시대의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기 위해서요. 제가 뭐 훌륭한 유튜버가 될 수는 없는 거 제가 알아요. 제가 무슨 뭐 10만 구독자, 100만 구독자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저도 뭐 이렇게 시골에 태어난 촌놈이 이렇게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걸 유튜브를 이렇게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저 유튜브 하는 친구도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가 1인 미디어 체계로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은 알지만 제가 항상 그 사족을 많이 다지요. 그 서론이 너무 길어요. 그나마 이름 없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서로의 길어도 괜찮아요. 왜?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그 구독자 뭐 10,000명 이래 되면, 아이고, 제가 또 구독자 관리한다고 구독자 눈치 살피면서, 뭐, 인기 좀 좋아요 많이 받아보려고 막 그렇게 신경 쓰며 하는데, 구독자가 적으면 이 장점이 있어요. 내 맘대로 막 해도 그 뭐라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간에 이제 아까 이야기를 했나 안 했나, 예전에 젊을 때 보던 책 이걸 꺼내가 보다가 오늘 주제를 하나 정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됐다 이게 착안을 했어요. 그래서 책은 18사력으로 착안을 했는데, 실제 이제 이야기 내용은 그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오늘 할 주제가 뭐냐면, 이 제목에 제가 그렇게 달 거예요. 토사구팽. 긴 원문으로 이야기하면, 교토사주구팽이죠. 교토사주구팽을, 이렇게 토사구팽만 뽑아내서, 토사구팽이라 하는데,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주로 뭐 책이나 드라마에 보면 한신 장군, 한나라 그때 유방을 도와서 이렇게 훌륭한 무장이 있죠. 초패왕을 물리친 한신 장군이 나중에 한나라를 통일하고 유방인테 죽음을 당할 가지고 그걸 이제 뭐 토사구팽의 원조 이런 데로 많이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 토사구팽이란 말이 생긴 거는 사마천의 이제 사기에 보면 그거보다 훨씬 한 200년이 뭐야, 한 300년 전쯤에 오나라의 구천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시작을 하거든요. 월나라 구천이라는 사람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 인간의 큰 족적을 남긴 거는 많이 쓰는 와신상담, 그 다음에 토사구팽, 그리고 그 중국의 사대미라는 서시, 여기에 이 연관이 되어 있는 왕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역사 공부나 인문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 치고, 근데 뭐 기왕 사족을 했으니까 앞으로 또 제가 뭐 제자백가 시대 때 이런 뭐 중국의 고사성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차피 얘기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중국은 이제 오랜 왕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있지만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러나 어느 정도 중국의 어떤 그 사자성어, 고사성어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주나라, 춘추시대, 요거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숫자는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771.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건 기원전이죠. AD가 아니고 BC. BC 771. 그 다음에 BC 453. BC 221. 요 숫자는 좀 기억을 해줘야 개념이 잡혀요. 대충. 우리가 이제 KTX 타고 부산에서 출발하면 서울 가잖아요. 대충 내가 대전쯤 왔다. 여기가 경상도 땅이구나. 여기가 충청도 땅이구나. 오산에 왔구나. 여기는 저 뭐 경기도 평야지대구나. 이런 어떤 개념을 알아야 창밖을 내려다 보더라도 곡식이 잘 익고 있네. 여기 살이 유명한 이천 땅인갑다. 뭐 이렇게 대충 개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고사성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어느 시대에 이래버리면 자꾸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그때가 철기 시대냐 청동기 시대냐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약간 개념 분위기를 알려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요 시대 요건 알아야 된다. 771년, 453년, 221년. 그럼 771년이 뭐냐? 자,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려야죠. 이제 주나라가 중국의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주나라가 들어서는데, 주나라가 이제 약간 그 기록이 달라요. BC 1046년에로 기록되어 있는 인터넷도 있고,
1100 몇 년이라고 했는데 거기 좀 뭐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이니까 조금 이렇게 오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대략 한 1046년에 이렇게 주나라가 생겨가지고 주나라 무왕이 그 나라 무왕을 주왕을 죽이고 그 달기도 죽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무왕을 무왕이 들었으면서 이제 봉건제도를 했죠. 이렇게 땅을 나눠가지고 노나라, 옛나라, 제후인태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제 봉건제도의 시작이 되죠. 그때 뭐 우리가 흔히 뭐 낚시 이렇게 하다가 그 뭐 땡 잡은 그 강태공 할아버지 있고 뭐 그분이 받은 땅이 제 나라죠. 그 후손이 제황공이라는 분이 있고 그런 식으로 주나라가 들어서서 한 300년쯤 있다가 보니까 그 나라에 이제 어떤 내분이 좀 있었어요. 뭐 그런 거는 복잡한 거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임금을 좀 혼내보려고 하다가 이제 그 외세를 끌어들인 게 그 견융이라고 견융을 끌어들이는데 이 견융들이 이제 나가라 해도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제 저 주나라 수도가 그때 어디냐면 호경이죠. 주나라 수도가 호경인데 그 요즘 말로는 저 중국의 그 시안, 당나라 때는 장안이라고도 그랬고 뭐 한자로는 서안이라고 쓰는데 중국 발음은 시안하거든요. 그 호경, 그때 이제 견융들이 오랑캐들이 와서 가지도 않고 행판 부리니까 에이씨 더러워 죽겠네 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이사 가자 이래가지고 동쪽으로 좀 떨어진 그 낙양, 르양이라 가지고 중국말로 그 낙양으로 옮긴 그때 이제 주나라를 동주다. 그 전에 주나라를 서주다. 그러면서 동주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BC 771년인데 그 BC 771년부터 이제 우리가 춘추 시대라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453년이라는데 그때부터 동주 771년부터 453년까지를 춘추 시대. 그 453년부터 221년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220년까지를 전국 시대다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흔히 춘추 전국 시대다. 이렇게 하면서 춘추 전국 시대가 이제 포함하는 그런 내포적인 뭐 지난주에 얘기했던 알레고리라든가 뭐 이렇게 약간 은유적인 표현은 막 저 무주공산 비슷하게 막 모여가 툭툭툭 하는 이런 그런 거를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다. 그렇게 표현을 좀 은유법으로 쓰기도 하죠. 춘추 시대에는 이제 뭐 길게 역사 유튜브 잘 돼 있는 유튜브 많잖아요. 저로 뭐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제가 요새 보는 유튜브 오래전부터 본 유튜브는 중국 역사 이런 거 세계 역사를 보면 뭐 젊은 분이 하는 뭐 간다효인가 그분이 하는 유튜브를 제가 보면 참 재밌어요. 딱 너무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유튜브를 보면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는데 춘추 시대라고 하면 춘추에는 이제 나라가 대충 한 뭐 기록에 1800개 정도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나라가 뭐 누가 다 샬리 바뀌었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가 세월이 가면서 한 180개 정도 그 이후에 한 10개 정도로 압축이 됐는데 한 180여 개국이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솟아나서 이제 자웅을 겨룰 때 그 중에 5개 정도의 나라가 좀 땅이 좀 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오패다, 패자다 이거죠. 패자라는 거는 패할 패자가 아니고 좀 제패할 패자, 이 패자거든요. 오패, 5명의 패자가 있다. 그래서 춘추 오패라고 하고 그것도 춘추 오패도 좀 사람마다 달라요. 뭐 5개 뽑는 나라가 3개는 똑같은데 2개는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그 춘추 오패가 있고 춘추 오패 누구 있냐? 어이씨, 그네 잘 못 외우는데 적어놨다. 칸닝 페이퍼. 5월 초 제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오나라의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나라의 함녀, 올나라의 구천, 초나라의 장왕, 제나라의 환공, 진나라 문공. 그래서 이제 춘추시대 책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제황공이다, 진문공이다, 초장왕이다, 월구천이다, 오합녀다. 근데 오하고 올나라는 이미 이 사람들이 나는 제후하기 싫다 이래가지고 나는 왕할래 이래가지고 또 오왕, 합녀, 오랑, 구천, 초장왕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 나라 그 환공, 문공, 뒷나라 문공은 그래도 이게 주나라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또 그 힘은 있지만 또 천재 자리를 넘보내서 또 겸손하게 그냥 제후로서 공자를 썼어요. 그래서 제황공이다, 진문공이다. 이렇게 오패를 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합녀와 구천을 빼고 송나라의 양공이다, 진나라의 묵공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좀 역사가 다른데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 시대로 가면 이제 그때는 또 뭐 이상하게 또 7패를 안 하고 7나라가 유명한데 7패를 안 하고 또 그게 또 7웅이라 하더라고요. 뭐 영웅할 때 그 웅자 있잖아요. 전국 7웅 이라면 오나라는 그때 망하고 있고 연, 초, 제, 진이라고 있는데 이 진이라는 나라는 진나라 진짜고 그 진나라 진짜 말고 또 이상한 이 진짜가 있는데 이게 아까 진문공이 그 한 나라인데 이 진나라가 조시, 위시, 한시 이렇게 진나라가 조시, 위시, 한시 성, 세시성에 의해서 깨질 때 나라가 세 개로 이게 깨져 버리는 거죠. 그때 시점을 453년 그때를 가지고 전국시대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403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뭐 저는 이 18사력을 보고 그리고 사기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아주시고 참고로 이 18사력은 송나라 말에서 원나라 그 초기에 살았던 정선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18사력을 좀 썼는데 아마도 그 사마천의 사기가 선 이후에야 1000년이 넘은 후에 썼기 때문에 춘추시대나 전국시대 쪽은 조금 사마천의 사기보다는 한 100년 후에 썼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약간 부정확하고 조금 약간 각색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춘추시대에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뭐 사마천의 사기가 정설이라는 걸로 많이 받아들이죠. 근데 또 사마천의 그 위에 선 그 정선제 18사력도 이게 우리나라에 예전에 이게 만화가 고영님께서 이거를 이제 책자로도 내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예전에 친구 집 놀러 갔다가 버리는 거 주워 와가지고 이걸 재미삼아 심심할 때 봤는데 나름대로 뭐 책 보는 것보다는 쉽죠. 책은 막 머리 아픈데 그러다 보니까 뭐 계략적인 개념을 파악하는 데는 이 만화도 오히려 재밌어요. 꼭 뭐 글자 많은 책을 보기보다는 만화를 봤고 요즘 또 제가 이걸 제가 젊을 때 보던 책인데 요즘 또 심심하면 저걸 한 번씩 보거든요. 오늘을 아까 이야기하려고 한 그 뭐시기야 토사구팽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영상이 너무 이렇게 용량이 많아지면 가져가기 힘들기 때문에 뭐 가져간다는 게 노트북으로 옮기기 때문에 좀 여기서 잘라서 좀 스톱하고 또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이